그때 모두가 말했어요. 외국 따라가면 인생 망친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올 거다. 정말 끝날 뻔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손이 불에 타고 김치 한 조각 못 먹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날, 내 아이가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며 문을 쾅 닫고 나가던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안개가 논밭을 덮고 여름이면 매미소리가 산을 가득 채우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풍경만큼 제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빚을 갚기 바빴고, 어머니는 5남매를 먹이느라 손이 갈라져 늘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딸. 공부를 좋아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교복을 맞추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가 돈을 벌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등을 떠밀었죠. 서울에 도착해 들어간 봉제 공장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머신 소리, 다림질 연기, 밥 먹을 틈도 없는 하루. 저는 그저 돈을 벌어 고향에 붙이며 내 삶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하고 체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백인 남성이었고 한국말은 어눌했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제게 처음 건넨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눈이 참 슬퍼요. 하지만 마음은 강하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는 그에게 한국 음식을 알려주고, 그는 제게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농촌 계집이 외국 따라가면 고생만 한다. 저런 결혼은 오래 못 간다.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975년 캘리포니아.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몸이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전부 영어였고 사람들은 낯선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목회 활동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낯선 집안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며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소리에 귀만 기울였습니다. 냉장고엔 김치 하나 없었고 라면을 끓여도 그 맛이 달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세탁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다림질에 손등이 타고 세제에 손톱이 다 닳아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님이 땡큐 라고 웃으며 말해줄 때만 저는 잠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디서 왔대? 동양 여자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대? 그 말들이 제 등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쏟아내는 영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그냥 눈물만 흘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울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살아남아야 해.
그 다짐 하나로 저는 야간 영어 수업을 들으러 다녔고 집에서는 작은 단어장을 붙잡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무기였죠. 아이가 자라면서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김치 냄새 난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싸줬는데 아이가 도시락을 그대로 들고 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김밥 싫어. 햄버거 싸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김밥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네 뿔이야. 네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아들은 또 다른 상처를 겪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반쪽짜리래.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 회의에 가면 선생님이 제 영어를 못 알아듣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선생님께 부탁해 통역 도움을 받고 밤마다 아이들 숙제를 함께 봐주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해. 엄마는 영어도 못하잖아. 그 말을 듣고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언젠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난 두 문화를 다 알 수 있어. 그게 내 강점이야. 그 순간 지나온 세월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76세, 워싱턴주의 한 소도시에서 이민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젊은 유학생, 새로운 아주머니 혹은 낯선 남편 따라온 사람들을 만나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제게 물어요. 할머니,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울면서도 버티면 언젠가 웃으며 돌아볼 날이 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돌아보면 제 삶은 눈물투성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화상 입은 손, 김치 없다고 누는 부엌, 아이들이 차별당하던 학교 복도. 그 눈물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아내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이민 1세대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늘 고마워하는 추기 이민 정착자들의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직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처럼 열심히 살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살 봉제 공장 소녀가 이제는 미국 땅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외국 가면 인생 망친다. 어쩌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망가질 뻔했지만 그 고생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인 어머님들, 아버님들, 당신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